네, 세 분 먼저 자리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차렷 경례. 네, 출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신정균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사호 감독 장남 신정균입니다. 겨울 이야기를 개봉을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또 더 좋은 큰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상옥 감독의 유작이기도 하지만 신상옥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개봉을 못했다는 이 오개치 같은 것들이 이제 날짜가 잡히면서 그게 해소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 영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감독님께서 베니스 영화제 칸이요? 칸 영화, 제가 벌써 치매인가 봅니다. 칸 영화제에 또 출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상영을 그때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편집이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잊어버렸죠. 20년 전 영화니까.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감개무량하게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보게 됐네요. 지금 여기 신 감독님이 안 계시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자리인데, 네, 지금 감정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촬영을 맡았던 조동관입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상욱 감독님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유작을 하게 돼서 유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작이 돼버리는 바람에 제가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을 촬영을 했구나. 굉장히 그때는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까 김주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칸 영화제 가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칸에 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찍어봤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제가 저렇게 잘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찍은 흔적이 보여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일단 이 작품이 여기 우리 촬영 감독님 계시지만 이게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으로 찍은 거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디지털 복원을 해야 되고 DCP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신상욱 감독님이 이제 그 작품을 찍으시고 난 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편집까지는 다 하시긴 하셨는데 러프한 상태에서 이제 손을 놓게 되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조동관 감독님하고 마지막 다듬는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나왔는데 전에 나왔던 기사에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했다고 해서 이 작품이 신상욱 감독님 손을 떠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한 것 같이는 비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신상욱 감독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또 김지숙 선배님, 또 식무 선생님, 또 우리 촬영 조동관 감독님, 또 조명 김일중 감독님 해가지고
그분들의 한 땀 한 땀이 다 배어 있는 작품이고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후반적으로 손댄 거는 그렇게 크게 손댄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그냥 마무리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앙대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수업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런데 되게 부끄럽네요. 우선 제가 이 영화를 할 때 처음 작품이 들어왔을 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적으로 많이 고양된 작품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며느리요 그 일상적인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을 안 드렸었죠. 그때 이제 신성훈 감독님께서 한번 보자고 하셔서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 가지로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굴복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최은희 선생님과 그 감독님께서 제 무대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 무대를 보시고 이건 김재숙을 시켜야겠다. 두 분이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당신께서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꼭 찍고 싶은데 거기서 그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역할을 저를 시키실 거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 이야기는 워밍업처럼 작업을 하자고 그러시면서 세 번째는 그냥 당신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세 가지 저를 설득하시는 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아무런 그 마음의 부담 없이 갔는데 촬영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좀 완벽주의라서 촬영할 동안 신구 선배님도 그러시고 이제 한번 찍고 나면 다시 찍고 싶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조금 모자란 듯이 힘을 빼고 연기하는 게 좋다고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배우하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그냥 그 신상욱 감독님 뵙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간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편하게 작업한 것도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독립문 쪽에서 찍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 이동이 그 독립문 그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육교는 굉장히 많이 힘들게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냥 질주를 하십니다. 그냥 앞으로 질주하실 때 저희보다 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고 또 그 장소가 그 누르는 장면을 찍었던 장소가 그게 넓지가 않은 장소였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좀 넉넉하지 못해서 눈차를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배웠던 것이 이제 편집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상욱 감독님께서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거의 그 독립문에서만 찍었던 그 사거리 밑에서 찍었던 것이 거의 한 1km 이상을 간 것처럼 그 편집 각도를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꼭 여기서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작품이 뭐 이렇게 18년 만에 이제 빛을 보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내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쪽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감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에 대한 어떤 방법,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고 어떤 공간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 겨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좀 얻었고요. 신 감독님은 그 굉장히 좀 냉정했습니다. 작품 하실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뭐라고 말씀 표현하지 하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게 그 신상욱 감독 말씀을 빨리빨리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이만큼 그 모든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이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현장이 굉장히 열악했고 제작 여건도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저희가 꼭 식사를 매일 만두를 먹었어요. 거기가 주택가였고 음식점이 별로 없어서 기억나세요, 선생님? 거의 저희 만두를 많이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구 선배님이 어느 날 왜 이렇게 만두만 먹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상욱 감독님께서 이 만두의 맛이 당신 고향의 만두 맛이라고 참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뭐 거기에 댓글을 못하고 계속 만두를 잘 먹었죠. 그래서 거의 만두를 먹다가 한 번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에 또 만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밤 촬영을 했는데 만두는 아니었지만 떡만두, 칼국수 만두, 다양한 만두를 또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식으로 먹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장면에도 나와요. 아버님이 그 부엌에서 통닭을 뜯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NG가 날까봐 다행히 통닭을 여러 마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NG 나오면 뜯어놓은 거 치우고 또 배우들이 옆에서 감싸줬다가 또 NG 나오면 또 치우고 이래서 그 통닭을 되게 식은 통닭이 맛이 없는데 아주 맛있게 통닭을 특식으로 먹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아주 행복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게 감독님께서 초지일감 카메라 뒤에 서 계신 모습이 너무 멋졌고요. 배우들한테는 단디 일르셨지만 늘 러프하게 배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스태프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위장생 복가신 같은 데는 굉장히 예민하게 스태프분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들어오는 씬도 저희가 특수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비눗방울이 막 날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굉장히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눈 같지 않다고 많이 그러셨고 그랬는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좀 눈 같은 느낌이 드네 해서 넘어갔던 기억. 그리고 집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집인데도 늘 이제 답답해 하셨던 게 좀 더 정감이 안 생기는 정감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고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가장 아름답던 풍경은 그 현장에 최은희 선생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 중요한 장면이 있을 때마다 최은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이 그 장면을 위해서 카메라 뒤에서 막 이렇게 그 의논하시는 모습 너무 부럽고 나는 죽어도 저런 풍경을 내 인생에서 담을 수 없겠구나. 두 분 삶의 여정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제 인생에 굉장히 각인된 모습인데 그 최은희 선생님이 오시면 현장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 신구 선배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상 감독님께서 힘 빼라고 연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셔요. 저한테도 물론 그랬고 함께 촬영한 모든 배우한테 힘 빼고 연기하라고 연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은희 선생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옆에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연기하러 온 배우한테 연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 배우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참 좋았던 그리고 그 두 분의 그 작품을 위해서 담수하시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선배 작업인의 모습 네 그게 제 인생에서 또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신상욱 감독님이 한국에서 탈출하신 후에 한국에서 영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작품 마요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마요미라는 작품은 아시다시피 그 팔기 폭파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 그 작품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북한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잦은 월북이 아니었냐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래도 탈북 후 첫 작품은 좀 방공 영화 비슷한 걸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다음에 또 정부를 좀 비판하는 영화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마요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증발을 만들었습니다. 증발이란 영화는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을 영화화한 건데요. 불행하게도 그 두 작품이 흥행에서는 좀 실패를 했어요. 그 두 작품이 실패하면서 신상욱 감독님이 국내에서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을 받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을 이끌던 시대였거든요. 뭐 삼성 영상사업단, 뭐 대우 영상사업단에서 대기업들이 주도하던 시대인데 거기에 영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대 초반이 이제 뭐 팀장, 과장 하고 있었는데 신상욱 감독님 상대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 감독 만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상욱 감독한테는 푹신푹신해야 되니까 돈을 주면서 푹신해야 되니까 신상욱 감독님이 투자를 받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영화를 하시고 싶으셔서 겨울 이야기 전에 한 작품을 사실 찍다가 중단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그 돌아가신 고 강수현 씨가 주연을 했고 최보람 씨하고 박윤환 씨가 같이 주연한 방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작품이 정말 그것도 초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촬영을 한 3분의 2 찍고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이야기도 너무 어렵게 돈을 조달해서 뭐 남들은 신상욱 지연이가 뭐 굉장히 부자 감독, 부자 배우인 줄 아시는데 그 영화 투자를 받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주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촬영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젊은 감독들, 젊은 영화인들이 치고 올라오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신상욱 감독이나 뭐 그 세대의 감독들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대한민국 영화계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덧붙이면 우리 또 김주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기스칸을 정말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몇백만 불짜리 영화가 아니라 거의 한 5천, 7천만 불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고 캐스팅도 여기저기에서 뭐 주윤발도 해보고 성룡도 해보고 했는데 일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엄두도 안 냈고 일본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일본 투자자가 그 부동산 재벌인데 그 버블 경제가 거품 경제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부동산이 망가질 때 그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징기스칸은 항상 아버지께서 그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존 웨인이나 이런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막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 왜 동양의 영웅이 왜 자꾸 서양 사람이 역할을 맡느냐 이러시면서 징기스칸에 대한 그 꿈은 돌아가실 때까지 손을 못 놓고 결국은 미완으로 끝났는데 시나리오만 나오고 또 공연 거기까지 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상호 감독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제작비도 너무 적고 당신 나이도 있는데 괜히 몸 상한다고 당신 인생에 있어서 이거 한 작품 안 만든다고 해서 큰 오점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품 준비는 어머니 몰래 했어요. 어머니 몰래 준비하다가 나중에 탈로 나는 바람에 그냥 같이 하셨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제작비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칸 영화 그때에 신상호 감독이 대한민국 최초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하신 건 아시죠? 그래서 칸 쪽하고의 이 연결이 있어서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칸 쪽의 그 관계자하고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해가지고 이 일본 원작을 사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워낙 제작비가 열악하니까 좀 아마 신상호 감독님이 만든 영화 중에서 제작비는 적었을 거예요. 그래도 워낙 이제 뭐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니까 잘 또 그걸 커버하셨지만. 근데 그게 이제 18년 전 영화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름으로 제작을 했고 필름으로 개봉을 준비하던 작품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칸이 무산되고 이러면서 사장돼 있다가 이거를 다시 개봉을 하려고 사실 한 5년 전서부터 준비했습니다. 5년 전서부터 준비하다가 코로나가 또 닥치고 이러는 바람에 자꾸 미뤄져 왔는데 그 조동관 촬영 감독님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상호 감독님의 손길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래도 좀 조금 삐딱거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좀 손을 보자 해가지고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작품은 신상호 감독님의 작품이지 뭐 조동관 촬영 감독이나 신정균 감독의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연출 의도나 저희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신상호 감독님이 의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년 전에 제 모습보다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신구 선배님은 18년 전이나 지금이랑 왜 다 똑같으시지? 왜 이렇게 안 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방부제 배우신 것 같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18년 전에 내가 왜 저렇게 밉지? 18년 전이면 저는 좀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감독님이 화장도 못하게 하시고 제가 좀 이렇게 아이라인 좀 그리면 아이라인 지우라고 뭐 이렇게 좀 얼굴도 좀 작아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뻐 그러지 않아도 이뻐 연기를 대충해서 다시 찍을까요? 지금 좋아 지금 너무 그러셔서 다 내려놓고 그래 얼굴도 넓적하고 뭐 그렇게 나왔는데 열심히 한 건 맞고요. 이쁜 건 지금이 더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작품 보면서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역시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치매라는 게 그렇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뭣도 모르고 막연히 아버님의 병안에 끌려가는 온 가족이 허둥대는 일상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준 건데 요즘은 이렇게 핵가족이 된 이후로 저도 지금 혼자 살지만 또 저도 이제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 나이에 가까워져서 그런 일이 생기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좀 엄습했어요.
가족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도 이 핵가족, 가족의 해체로부터 생겨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족이 온갖 희노애락을 갖고 그리고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 그 해안들이 굉장히 저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울 줄 몰랐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은 과연 한 곳에 같이 모여서 같은 희노애락을 나누고 이 치매라는 무서운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나눠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보내드리고 하는 가정이 있을까? 절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이런 가족 영화가 아닐까. 최초로 치매를 다룬 영화이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아파하고 보내드리는 과정을 치매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출연했으면서도 제가 눈물이 좀 감동의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촬영을 하고 있을 때의 나이와 지금 한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촬영을 했을 때는 그 가족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요즘 한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가족애가 점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간방을 쓰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이런 그러니까 한 18년 만에 개봉하게 된 것도 다시 한번 그 가족애를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그때 아까 김주 선생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때는 그 가족에 대한 것을 굉장히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조금 무쿨무쿨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감독님에 대한 어떠한 영화는 항상 조금 대사들이 좀 강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꼭 이렇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또 특히 그러기 때문에 또 연기자분들이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으셨고 또 그때 여기 지금 현대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이제 거의 NG를 내지 말아야 되고 또 왜냐하면 아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찍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어떤 부분 또 시간에 대한 세이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신경 써야 될 거를 한 3-4번씩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신영윤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필름이라는 어떤 것이 굉장히 고가에 대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걸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적게 찍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늘 같은 자리가 돼서 더 기쁩니다. 네, 답답. 참 발도